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하루 종일 속보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주에서 어떤 분이 승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느라 저희 멘토님께서도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참 사람을 피말리게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근데 생각에는 아마 오늘 시장이 이제는 가장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시장이 좀 안정성을 좀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바닥 찍고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수 포함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렇게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트럼프 2.0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실상 한 1시쯤에는 거의 다 결과가 네. 다 당선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으로 온 집중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밑에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강달러, 강금리, 그리고 증시는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2.0과 관련해서 저희 멘토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보호 무역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될 가망성이 높아요. 유지가 되거나.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패권 전쟁 그리고 무역 갈등이 재점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공급망이 일단 좀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격화되면서 강화되면서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지금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국계 자본들이 미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강달러가 또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주라든가 고성장 기업들 그런 부분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R&D에 들어가는 비용, 투자금 확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 증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투자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좀 미국 증시도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 방향은 그 전에 정책 기조고요. 이후에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정책 변화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누가 되든 간에 이 대선이 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증시는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선거인단 270석 과반을 확보한 것도 확보한 건데 지금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다 해서 공화당이 좀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이제 정책이 막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도 엄청날 것이다라는 보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IRA 법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반도체 법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섹터가 특히나 고민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멘토님? 일단은 그 동안에 바이든 정부와 우리나라와의 그런 관계를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예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기브앤테이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 조금 더 좋은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내용까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대선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관련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세가 몰렸고 반면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은 장 초반에는 반짝거리는 움직임이었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반면에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급등이 나왔던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일 증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그 해리스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트럼프 트레이드든 해리스 트레이드든 일단 재료 소멸입니다. 재료 소멸이고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도 지금 조금 수급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 코인 쪽으로 코인 시장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쏠리다 보니까 국내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1억을 돌파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90K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의 어떤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그 비트코인을 국가 이제 자산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이용을 해서 그동안의 미국의 부채를 좀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별로 이 법정 화폐로 이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협의나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 부채 상환은 조금 뭐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인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굉장히 높아서 지금 제가 코인 거래소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오늘 다 빨간색이더라고요. 파란색을 못 찾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확실하게 이 산업군이 발전 가능, 지속 발전한 가능한 그런 테마로 접근을 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리스 테마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쪽이 오늘 만약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많이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건데 제가 또 희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가 그 프리마켓에서 지금 13%가 상승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서 급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약간 소외받는 그런 반대되는 트레이드 입장이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뭐 일론 머스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해 왔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일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2차 전지가 내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을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급등세를 보여줬잖아요. 아무래도 테슬라와 이제 테슬라의 CEO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공고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2,500억 정도를 기부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트럼프와 테슬라 이 부분은 좋지만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로까지 이 영향을 미칠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 CEO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올랐고요. 위성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소외를 받는 걸 보면 테슬라와 2차 전지가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물음표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인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지금 내년에 더 많은 판매량, 20에서 30% 정도 더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항상 매년 그래도 성장성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강화를 하게 되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관세를 더 붙일 거고요. 당연히 2차 전지 배터리에도 관세를 더 부과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반사의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드론 택시라든가 그런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간의 흔들림에 좀 주저앉지 마시고 2차 전지 종목들 앞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수요가 늘어나길 바라보면서 조금 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트럼프 이야기도 좀 빼도록 하겠고요.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그래도 기분 좋은 빨간불을 보여줬던 게 이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AI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 개별적인 호재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 오늘 급등세가 다소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온 종목들이 몇 종목 정도 보여요. 네. 근데 사실 재무적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군들이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동안 계속 흘러내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려 내일 전기차 관련주나 2차 전지가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 오전장에서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불확실성이 강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성장 모멘텀이 있는 AI 쪽으로 수급이 쏠린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테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5년, 10년 동안 봐야 되는 섹터군입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도 AI 성장성은 사실 미국의 M7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성장성을 확인을 했죠. 성장성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AI의 성장성은 이 부분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테마가 움직인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그런 정책 변화에 대한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의 대응 방법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식 멘토와 함께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QR코드 나와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47번으로 저희 다양한 종목 진단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 진단 전반적으로 봐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셔도 좋고 02-2128-8547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전화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표를 품고 계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4,800만 원 운용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종목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5가지 종목이 들어있는데 JC 케미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지금 파란불을 켰습니다.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투자 기간이 2년이 조금 넘게 되셨는데 미국 대선이다 뭐다 해서 시장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최선의 수익을 갖고 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5가지 종목 중에서 4가지 종목이 파란불이거든요. 네. 오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셨는지 어제는 포트폴리오 다 좋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좀 많이 힘드네요. 한 종목 빼고는 좀 많이 힘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먼저 챙겨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는 그 관련주가 별로 없죠. 네. 없기 때문에 좀 포트가 좀 구성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다만 확실히 트럼프가 당선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이번 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에는 좀 경계감이 짙게 낀 글로벌 증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천천히 짜볼 필요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분위기는 대선 결과에 맞게끔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살펴볼 텐데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JC케미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가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종목은 그럼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언제 사셨나 봤어요. 근데 지금 3,770원이면 최근에 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20년도에 사셨어요. 2020년도. 오. 네, 그러면 지금 3,700원이면 지금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위치가. 예, 위치가 요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던 거예요, 종목을. 근데 이걸 4년 동안 들고 계셔서 지금 22% 수익 날 것 같으면은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근데 사실 성장 모멘텀이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근데 수익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바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들고 갈 필요성도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분간은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JC 케미컬 사실 어떻게 보면 해리스 트레이드랑 더 가까워요. 이 바이오 디젤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인데 지금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지금 친환경 연료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그 국제 유가와 좀 반대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바이오 디젤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더 높아지고요. 하락을 하게 되면 메리트가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디젤 경제성이 좀 악화가 되면서 수요도 감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도 지금 하락 중이고요. 좀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했을 때는 화석 연료에 대한 생산을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할 겁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여기에서는 뭐 2주 정도 이번 주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JC케미칼 유일하게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이 조금은 불확실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으로 오히려 묶여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은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대바닥 구간에서 잘 잡은 평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들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첫 번째 종목부터 한 개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멘토님께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신 종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한번 공략을 했었죠.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유럽연합 EC에서 아마 그 아시아나의 합병을 승인할 최종 승인이 지금 발표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최종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만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항공사가 출범을 할 예정이에요. 이게 이번 달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슈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M&A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영역이죠. 여기에서부터는 돌파를 하면서 만약에 M&A 이슈가 떴다 그러면은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모든 준비는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항공유를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확대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 이전 상황으로 지금 여행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등 이런 부분들에서도 항공 운송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매달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동사에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들고 가시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멘토님께서 며칠 전에 추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한항공입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지금 파란불이 언젠가 빨간불로 바뀌는 그런 기분 좋은 흐름을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한번 살펴볼게요. 평단가가 48,250원이고요. 비중은 15%, 지금 현재 구간에 12%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손실금보다는 그래도 12%면 나름 선방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양이 요새 계속해서 공시로 인해서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종목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변동성이 강한 종목인데 또 트럼프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금양도 지금 사실 그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리튬 이온과 전고체 배터리 관련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성장을 도모했던 기업이고요. 사실 금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고 진입을 하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약간 걱정인 부분은 지금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 적자도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고요. 올해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 심지어 매출도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어쨌든 제가 앞서 시황 설명하면서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쪽 관련과 2차 전지가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양은 만약에 심리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에 오시면 빠져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본전 부근 오시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추가 질문까지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7,700원에 15% 비중 들고 계시고 이 종목도 손실이 큽니다. 26% 손실을 보고 계신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게임스컴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도 기대감 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메이드 지금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 종목도 교체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멘토님?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매출이 조금 더 많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역배열이었던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다시 정배열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에 선이 지금 문의 주신 분의 매수가인데 여기까지는 한번 충분히 움직여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이쪽에서 굉장히 긴 횡보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물리신 분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르가 지금 위메이드의 미르죠. 네. IP 그 지식재산권 라이센스에서 매출 실적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고요. 지금 흑자를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르4가 지금 북미 그리고 유럽 아시아 쪽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렇다 할 만한 성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과가 나와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P2E 게임과 위믹스 플랫폼이 성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플랫폼에. 그래서 위믹스는 예전에 코인이었는데 상폐가 됐죠. 국내에서는. 근데 지금 해외부터 다시 한번 상장을 하면서 국내에도 재상장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인을 통해서 게임 내에서 이 코인으로 아이템을 사고 네. 팔고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고요. 위믹스 코인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당시에 위메이드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상승했던 거 비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 차트를 제가 굉장히 길게 지금 보고 있는데 24만 원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4만 2천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충분히 한번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면서 매수가 부근 오시면 대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봐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는 20%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 모멘텀도 좋고요. 미르4에 대한 시장 확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의 손실이 가장 크죠. 40% 넘게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평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32,250원에 비중도 15%로 만만치는 않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45% 손실 구간이면 네. 들고 가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매출은 반도체 그리고 전자부품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지금 계속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반도체와 전자부품도 성장성이 좋은데 또 5G, 전기차, 전장 부품 등 신성장 산업 분야를 지금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 할 만한 어떤 성과가 나오면서 실적이 조금 찍히는 그런 모양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턴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인 미래선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FOMC도 이번 주에 다 끝나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군들이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된 후에는 다음 주부터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군들이 아마 움직이면서 동사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구리, 금속, 플라스틱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재점화가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을 예정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원자재 관련해서 지금 패권 전쟁에서 지금 카드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원가 부담 확대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대덕전자의 영업이익에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재와 그리고 악재를 동시에 품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닥 짚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사실 그 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그 전에 항상 지지받던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만 돌파하면 아마 단기간에 좀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거의 한 2만 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15% 정도만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2만 원 돌파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2만 원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은 불확실성이 지금 되려 더 확대가 됐죠.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섹터군이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지수를 견인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리밸런싱 타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와 호재가 공존합니다. 우선 호재부터 살펴본다면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과 함께 이 종목도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반면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지금 당장 교체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현금 비중으로 혹시라도 담아야 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 한 이틀 정도는,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리해야 될 종목도 있었지만, 일단은, 당분간 추이를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미 대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누가 당선되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FOMC 결과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때 좀 공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FOMC는 8일이면 또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당분간은 그 경계감을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잠깐은 멈춰보고 추가 매수도 멈춰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 다음 주부터는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빠른 대응 전략들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미 대선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약간 좀 활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좀 잘 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참 이기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부터 이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안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50%, 100%, 뭐 템버거 이런 거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그리고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컨택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1번은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됩니다. 이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분명히 물려요. 그러면 본전에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다시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거래 대금이 적다 보니까 수급의 이동도 하루에 뭐 테마가 2개, 3개 돌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고르셔야 물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항상 챙겨보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식은 확률 싸움이거든요. 확률 싸움인데 확률적으로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이 올라가더라도 큰 상승폭을 만들어내요. 적자 기업인지 아니면 흑자 기업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도 확인하셔야 돼요. 초를 다투는 싸움이지만 적자 회사인지만이라도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실적 보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라는 거예요. 거래량만으로는 사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마다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또 10만원짜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대금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 우리가 원하는 솔직히 우리가 1%, 2%, 3% 수익 내자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50%, 100%, 200% 뭐 템버거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 그런 상승률은 메이저의 수급이 항상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의 누적 수급을 항상 챙겨보자. 메이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가 있죠? 외인이 있을 거고요. 기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스마트머니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의 어떤 수급들은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인의 어떤 수급들은 매일매일 종목별로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 나는 어려워서 잘 못하겠다. 그리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 30% 이상.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종목의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인데 1대 주주 그리고 2대 주주 이하 뭐 한 300만 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유동 주식이 700만이 될 거고 거기서 30%면 210만 주잖아요. 그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 그날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요즘에는 사실 3분봉, 5분봉만 봐도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진 종목들은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저도 중기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도 사실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기 트레이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통해서 안내드렸던 공략했던 종목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앞에가 지금 횡보처럼 보이지만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저 뒤에서 너무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횡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락 구간이었어요. 하락 구간이다가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20%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저희가 15,920원에 진입을 해요. 보통 제가 이제 시초가를 많이 드리거든요. 본방송에서. 그래서 시초가 15,920원에 진입을 해서 그리고 최고가 31,500원까지 상승을 했다. 대략적으로 약 한 100% 정도의 상승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4거래일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파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제약바이오가 지금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지금 주도 테마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를 사실 3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라파스 비만 치료제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차트를 보시면 화일약품인데
마리아나 테마죠. 어떻게 보면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갑자기 들어오죠. 그 전에 없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저희가 여기서 시초가 공략을 했고요. 1,715원에 진입을 해서 이틀 후에 2,185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도 앞전에 하락 흐름이었어요. 그죠? 하락 흐름이었어요. 여기서도 뒤에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횡보 비슷하게 보이는데 하락 추세였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그 종목을 말씀드릴 때 앞쪽에서 계속 하락 추세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서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싸게 사야 되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시초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만 2,200원이에요. 굉장히 그 주가가 크죠.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11만 2,200원에 이 부분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6만 1,8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했다라고 상상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 이후에 조금 마음 편하게 좀 끌고 가면서 시장을 이기면서 그동안 시장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안하게 끌고 가면서 이런 상승률을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방산주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 사실 방산주죠.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였죠. 근데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기도 하고요. 방산 테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와 너무 잘 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다들 아시다시피 K2 전차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방산 이슈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가 지금 수주 잔고로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더 크게 확대가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함께 대웅제약도 지금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시장 많이 안 좋았죠.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만 원 초반에 들어갔어요. 4만 750원에 공략을 해서 최고가 6만 7,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것도 거의 뭐 한 5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 그리고 마음 편한 매매가 가능했고 지금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캔들이 오늘 발생이 됐습니다. 현대로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방산주가 움직일 건데 방산주고요. 우크라이나 테마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철도 대장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할 때 건설주가 일단 우선시 될 거긴 하지만 건설이 되려면 물류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도가 먼저 깔릴 거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바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원희룡 장관이 국내 기업단을 다 끌고서 우크라이나와 어느 정도 협안이 다 마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투입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제가 앞서 포트폴리오 같이 진단하면서 종목을 교체해보자, 이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렉나자 이슈로, FDA 승인 이슈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였죠.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략을 해서요. 매수가 96,000원, 96,0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제가 매수가를 96,000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날 공략이 들어갔고요. 사실 제가 2차 목표가를 굉장히 미니멈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를 하나, 둘, 셋, 4거래일 만에 다 터치를 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요것도 상상을 해보세요. 앞서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공략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거진 한
한 60% 정도의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유한양행 추천드렸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 종목, 이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요 캔들에서 바로 15% 캔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매수가를 그 시초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12,350원에 여기에서 시초가를 공략을 했고 그날 바로 1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 당일 15%까지 상승을 했는데 최고가 지금 14,190원까지 가면서 1차 목표가를 터치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녹십자인데 녹십자는 지금 요것도 포트폴리오에서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고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매수가 16만 원에 진입을 해서 공략은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최고가 18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 저는 18만 1,800원 저게 최고가인데 저거를 이제는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FDA 승인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보험사 3대 보험사 처방집에 다 등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약국에서 이미 시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DA 승인은 마무리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대응 전략이나 좀 관심 있거나 보유 중이시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방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래 하단 참고를 하시면 제가 오신 분들한테는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인데 이것도 종목 교체해보자라고 했던 종목이고요. 공략을 여기서 했고 3거래일 만에 저희 이 목표가 터치하면서 45,50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52,000원까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예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오늘도 크게 상승을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사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죽었죠.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하다가 약간 좀 빠진 모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아직도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아직도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 이슈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바이오로직스 검색을 해보시면 콜레라 백신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 동안 콜레라 백신을 납품한 게 3,800만 도즈예요. 10년 동안. 근데 지금 1년에 4천만 도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0년 동안의 매출이 1년에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 8천만 도즈, 연간 8천만 도즈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WHO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콜레라 백신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콜레라가 지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도 포트폴리오 진단하면서 교체 의견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으로 한번 종목을 교체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략을 이 지점에서 합니다. 상승 바로 전에 공략을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매수가 12,760원에 공략을 한 이후에 오늘까지 해서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최고가 18,8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수가가 12,760원인데 저는 이거 24,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률로 100% 넘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오늘 캔들이 약간 의문인 캔들이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대선과 함께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만들어진 캔들인데 저기서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빠른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빠른 대응 전략과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든 트럼프 트레이드든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만큼은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주식 멘토님께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그냥 지켜보자,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지켜보면서 이제는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 주식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 주식 강좌까지 들어봤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